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청와대 추가 참모진 인사 소식을 YTN 텔레비전 통해 길게 전해드리면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구합니다. 자, 창문을 열었는데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들어오는 담배 연기. 건강을 위해 열심히 계단을 오르는데 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 입주민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 이로 인한 갈등과 마찰, 앞으로 이런 풍경이 좀 사그라질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6개의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이번에 됐는데 경기도는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 전체로는 원래 17곳 정도의 금연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서울 3곳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오늘 그중에서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연결에 어떤 과정 거쳤고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죠. 내년도 공무원 공채 일정이 확정됐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시기 순으로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보면요. 2017년도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는 1월 17일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1차 시험이 2월 말에 치러지고요. 9급 공채는 2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4월 초에 시험을 보는군요. 또 7급 공채는 6월 5일에 원서를 접수하고 8월 말경에 1차 시험을 칩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상황이 힘들어도 국민을 대신해 봉사할 신복은 뽑아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곡은 저니의 Don't Stop Believin' 이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서울시에서 첫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현대 1차 아파트, 강북구 미아동 현대 아파트, 양천구 목동 11단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시민들께서는 입주하신 분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현장 목소리가 참 궁금합니다. 강북구 미아동 현대 아파트 김용화 입주자 대표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금연 아파트가 된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번에 지정이 돼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입주자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반응은 지금 거의 좋다는 반응이죠. 다들 좋아하세요? 예. 예. 사실 많은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냥 평소에 흡연으로 인한 어떤 논란이나 어떤 마찰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면 신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좀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 담배를 노인 양반들이 저희 아파트에는 좀 여러분이 사셔요. 예. 예, 단지는 231세대 작은데, 노인 양반들이 피는 건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담배를 왔다 갔다 피우고 그러는 게, 이제 여자분들이, 뭐냐면, 냄새 맡기도 그렇고, 또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베란다로 올라오고, 그래서 그전부터 이거를 금연을 아파트도 한번 지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소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구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갖고 보건소 소관이라 그래갖고 보건소로 연락을 하니까 아직 복지부에서 지침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있는 와중에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왔죠. 예. 담배에게 마찰은 주민들끼리 마찰은 없었고요. 여기 그렇게 민원이 이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담배 좀 어떻게 좀 안 내게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침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럼 지정 자리를 해서 거기다 담배 잿더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좀 피우십시오 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보건소에서 지침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신청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보건소에 신청을 그렇게 하게 됐군요. 예. 꾸준히 그런 관련 민원이 있었고 뭐 큰 갈등이나 마찰은 없었지만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담아오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신 건데 이것도 뭐 전체 입주민들의 몇 % 이상은 찬성해야 뭐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그 조건이 50%만 넘으면 그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세대주한테 투표를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제 세대주한테 그걸 받았는데 빈 집들이 많잖아요. 가보면 낮에 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다들 일하시니까. 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고 또 이제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7%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네요. 예, 그렇게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와가지고 입주자 카드 있잖아요. 입주자 카드하고 대조를 해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찍은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를 이제 보니까 10몇 프로가 세대주가 아닌 그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재놓고 나니까는 50.7%인가가 찬성이 됐어요. 뭐 거의 턱걸이 한 상황이 됐군요. 그렇게 치면은. 그렇죠. 예. 근데 회장님, 아파트 내에서도 사실, 이제 어쨌든 절반 이상의 어떤 여론은 그 안에서 모아졌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뭐 좀 잘 피우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뭐 상황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있었었죠. 그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대놓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거 동의 받으러 갈 때 안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죠. 면전에서 또 반대 의견을 막 강하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이건 못 해준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건 담배 피우시는 것도 하나의 그 개인의 기호인데 이거를 뭐 강제로 저희가 이걸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서로 간에 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걸 좀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모든 지역이 전부 다 금연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뭐 금연 구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역이 엘리베이터하고 장소가 엘리베이터하고 복도하고 계단하고를 지금 금연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보관은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하고 지하 주차장 주차장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데를 이제 더 확대를 시키고 담배 피우는 곳을 이제 아파트가 조그맣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를 담배 피우는 부스박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또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흡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흡연을 하십시오 하고서 부스박스를 좀 저희가 마련하려고요.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좀 마련해두고 많은 또 아이들도 있고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적발하기 위한 규제 이런 차원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어떤 장치겠죠. 앞으로 어떤 점들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처음에는 좀 생소하겠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은 주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하고 하니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은 웬만 공공장소는 다 금연장소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설명하면서 잠깐 되도록이면 좀 거기 가서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우시라고 그 전에도
왜냐면 담배를 아무 데나 끄고 막 이래서. 우리가 거기다 잿더리를 2군데를 갖다 놨었어요. 아,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었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주로 피시더라고요, 담배를. 아, 네. 예, 그래서 부스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거기 가서 피시겠구나.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첫 금연 아파트, 그중에서 한 곳의 입주자 대표회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서로 배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첫걸음이라고 서로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아동 현대아파트 김용화 입주자 대표회장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보험 사기의 알파와 오메가를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죠. 매번 할 때마다 많은 분들 뜨거운 호응 보내주고 계신데 이번에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죠 아마? 네, 다음 주 금요일 기대해 주세요. 자, 맛있는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자, 오늘도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최근에 수도권 근처에 있는 지역도 많이 가봤는데 이번엔 쓱 부산으로 가네요. 쓱.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책들이 있는 골목길을 품은 옛날 책방의 풍경이 남아있는 부산 보수동의 책방 골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책방 골목. 네네네. 저도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부산에 저도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책방 골목에 가면은 참 옛 책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멋있을 법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고서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좀 있죠. 저도 몇 개 사서 정말 멋진 막 키에르케고르 철학책 이런 거 사서 읽으셨나요? 한 번도 안 읽고 있습니다. 보수동에 가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책방 골목이 있어요. 헌책방 골목이건데 과거에는 뭐 인천에도 우리나라 청계천에도 서울에도 굉장히 크게 헌책방 골목들이 번성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풍채를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유일한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그 광복동 거리에서 바로 조금만 벗어나면 작은 골목길인데요. 한 200여 미터에 달하는 좁고 긴 골목에 50여 개의 크고 작은 헌책방들이 줄지어 있어요. 딱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점마다에는 고서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동서적, 철학,
문학, 사진집, 잡지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책방의 골목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역사가 70년에 달하는데요. 광복 직후에 일본인이 남겨간 책들하고 그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팔았던 피난민들의 책들이 이 골목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네. 그 헌책방 골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보면은 저는 약간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 풍경도 있고. 정말 옛날에 그런 어떤 구한말 다룬 영화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영화들의 어떤 그런 영화 속 미장센 어떤 영화적 분위기가 굉장히 서구적이면서도 또 되게 예스러우면서도 뭔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목 자체에는 그 아픈 시절을 견뎌온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골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책들마저도 약간 다 나름의 사연을 품은 듯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 책방 골목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네. 하나의 시대이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더 아름다운 걸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전히 헌책을 구하려는 사람도 그리고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년 시절 기억을 떠올려하는 사람들도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골목은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약간 풋풋한 마음도 들고 네. 우리에게 참 낡고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골목이어서 부산에 가실 분들 그리고 가을에 약간 책의 향기를 좀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 고르는 팁 좀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정판 책들보다 과거에 나왔던 책들을 찾아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지금 갖고 있는 책인데 과거에 더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고 이제 개정판 나오고 특히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같은 책이고 같은 작가인데 번역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출판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또 글씨 옛날에 번역했던 것과 그 문장이 글도 약간 유행을 타니까요. 그 글투, 말의 결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서서는 이제 이렇게 저도 버릇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을 때 약간 줄을 치면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뭘 적기도 하는데 책 둘러보다가 누군가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들이 있는 책이 있으면 그걸 좀 집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책도 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시간도 사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추억도 덤으로 얻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누군가의 손때 묻은 추억 적힌 그 글귀들이 적혀 있는 책들을 좀 집어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보수동 책방 골목 여기가 이제. 그 부산에 가면은 자갈치 시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산에 가실 거라면은 자갈치 시장은 뭐 그냥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시면 그 유명한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시장도 나오고요. 그래요. 거기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데 저는 국제시장 가면 꼭 먹는 게 있는데. 어차피 투어 코스입니다. 네. 거기에 가면 어묵거리 있잖아요. 어묵거리 있죠. 그래서 어묵 바로 튀겨내주는 곳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묵을 바로 튀겨먹는 그 맛에 힘이 있거든요. 꼭 가셔가지고 어묵 바로 갓 튀겨낸 거 한번 한 입 드시면 아유 부산 잘 왔어 하실 거예요. 정말 그 뽀득뽀득하거든요. 아유 진짜 맛있어요. 부산 정말 먹을 게 정말 많거든요. 네네. 정말 많아서 뭐 밀면부터 해서 뭐 꼼장어까지 많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책방 골목 가면 가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다닌 곳인데 원래 이 집은 역사가 한 50년이 됐대요. 네. 부산말로 아귀의 사투리가 물꽁이라고 해요. 물꽁이? 예, 물꽁. 이 물꽁을 파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귀탕하고 아귀 수육하고 아귀찜을 파는 집이에요. 오, 특이하네요. 보통 아귀로 유명한 데가 마산이잖아요. 그렇죠. 마산은 그 아귀를 약간 꾸덕하게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귀찜을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싱싱한 아귀를 가져다가 생물의 아귀로 찜을 해줘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말 선도가 좋다 보니까 원래 아귀를 좀 이렇게 말리면 꾸덕꾸덕 쫄깃쫄깃하잖아요. 맞죠. 이거 자체의 선도가 좋으니까 이 탱글탱글한 식감과 더불어서 이 집의 아귀찜이 그 콩나물을 같이 내어주는데 어떻게 볶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찜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유독 그 노하우겠죠. 콩나물이 아삭아삭해요. 씹으면 제 귓가에서 막 소리가 나올 것처럼 아삭아삭한데 이 아삭아삭한 식감과 탱글탱글한 아귀의 살이 어우러지는 그 양념이 그리고 맵싹하거든요. 맛이 삼위일체의 조화가 좋아서 진짜 맛있고요. 양념이 좀 걸쭉한 그런 게 좀 올라가죠. 예. 그리고 이 집에서는 이제 방아를 올려줘요. 부산 분들이 많이 드시는 약간 우리나라의 고유 허브인데 향이 좀 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걸 좀 불편해하시는데 맛드신 분들은 이거 없으면 뭔가 허전하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걷어내달라고 하시면 걷어주시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아마 흔치 않은데 아귀를 수육으로도 팔아요. 이 집에서는. 그러니까요. 아귀 수육이 궁금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귀 수육하고 아귀 수육에다가 이제 미나리를 살풋하니 데쳐가지고 나오는데 아귀 수육을 할 때 그 주문할 때 아버님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간 좀 많이 주세요. 아귀 간이 진짜 맛있거든요. 간, 리버. 그렇죠. 간하고 그다음에 그 약간 꼬리 부분에 탱글탱글한 살들이 약간 살짝 데쳐서 나오는데 이게 생선 날것의 신선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그걸 같이 살짝하게 씹히는
그 미나리와 같이 드시면 아유 또 한번 부산은 이래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냥 뭐 아귀 자체의 그런 맛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 또 미식가 내가 좀 미식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생선 그런 내장까지 더 이야기해서 먹을 수 있는 보니까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물공. 찜도 먹고 수육도 드시고 탕까지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好好. 네, 반갑습니다. 过得好吗?过得挺好的. 네. 네. 어제 배운 단어가 내복. 내복을 입으세요. 네. 이런 표현했어요. 내복이 참 우리 네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중국어로 네이. 그렇죠. 네이였죠. 네이. 네, 그래서 내복 입으세요는 穿内衣吧. 穿内衣吧.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겨울에 네. 필수품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전기장판. 전기장판. 있잖아요. 여기 한번 누우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겨울에 굉장히 필수품이죠. 따뜻하니까. 전기장판. 근데 그 중국인들도 전기장판 씁니까? 쓰긴 쓰는데 북쪽 지역 분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쓰고요. 내복이랑 남쪽은 안 똑같군요. 쓰-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요? 제가 유학 시절에 중국산 전기장판 쓰다 불이 났었어요. 아이고, 중국에서요? 네. 그래서 아이고.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아이고. 같아요. 일단 뭐 원래 쓰시던 거 있으면 네. 가져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어쨌든 전기장판 표현 좀 배워보도록 하죠. 네, 우선 전기장판을 중국어로는 네. 电탄 电탄, 한 번 더 电탄 电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 电은 전기할 때의 전기. 전자고요. 네. 그다음에 탄은 담요나 깔개 등을 우리가 단이라고 그래요. 탄.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켜다란 의미가 있는 카이를 붙이게 되면 카이. 전기장판을 틀다란 표현이 되는데요. 어허. 开电탄 开电탄. 한 번 더 开电탄 开电탄. 네, 탄은 그 부드럽게 올라가네요. 부드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담요가 부드럽잖아요. 네. 막 이불 속에서 입고 싶고. 포근하고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기 싫고 开电탄. 그렇죠. 네, 开电탄. 네. 전기장판이라는 표현이 참 쉽네요. 네. 네. 전기장판은 电탄 그리고 전기장판을 틀다는 开电탄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온돌방 있잖아요. 예. 그 중국에도 그런 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중국에는 원래는 온돌방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생겼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예, 온돌방은 바로 중국어로 火炕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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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온돌방이었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전기장판은 电 电탄 电탄 그래서 전기장판을 틀어요 라고 할 때는 开电탄 开电탄 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再见. 再见. 카이띠엔탄. 네, 겨울엔 온돌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8755번님. 참 온돌, 그쵸. 뜨끈뜨끈한 온돌 바닥에 등을 쫙 찌르면 시원하잖아요. 그쵸? 다음 게 중국어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전기장판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무릎이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경우 참 답답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조차 망설이게 되는 어르신들 혹시 주위에 계십니까? 이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이 무료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얼른 연락해 보셔서 혜택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같은 분들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주위에 혹시 무릎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 하면은 12월까지 신청받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번호로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보세요. 1661-6595번 1661-6595번입니다. 다시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아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벤 모리슨의 브라운 아이드 걸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 서울시로 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네. 자, 밤길에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분들, 공부하다가 늦게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 여성분들은 좀 아무래도 밤길이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앱으로도 개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진 건데요. 서울시에는 이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라는 서비스가 이미 있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이 귀갓길을 동행하는 건데요. 원래는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앱으로도, 스마트폰 앱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 등에서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검색하면 앱을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이 앱에다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설정해서 스카우트를 요청하면 안심 귀갓길을 지원하는 지킴이가 출동합니다. 이용 요금 같은 건 없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특히 이제 뭐 남편분들이나 남자친구분들 있잖아요. 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애인이 있다 이런 분들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서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은 이제 개장을 곧 앞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9일 개장하는데요.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지난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참 인기가 많았죠.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일대에 스케이트장이 설치돼서 어린이와 연인,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 스케이트장이니 스케이트도 물론 탈 수 있고요. 눈썰 매장과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눈 놀이터, 그리고 배고플 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푸드트럭도 들어섭니다. 올해의 경우 내년 2월 14일까지 68일 동안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가족, 연인들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9일이면 이제 12월 9일이란 말씀인 거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는데 김포공항역 지하철역입니다. 여기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서 승객이 이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었는데 네. 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사고에 취약한 일부 지하철 역사들은 전면 개보수된다죠? 그렇습니다. 김포공항역을 포함해서 비슷한 구조를 가진 왕십리역과 광화문역, 신림역과 을지로 3가역 등 9개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전면 재시공됩니다. 네. 공사가 완료되면 이번 사고처럼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문이 따로 열리지 않게 조작이 가능해지고요. 스크린도어 고장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그리고 다른 역사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시공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스크린도어 문이 닫힌 뒤에 전동차 사이에 장애물이 낀 경우 이번 사고처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센서 조작 범위 표준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고가 출근 시간에 났었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갖추는 게 정말 첫 번째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승객분들께서도 아무리 바빠도 정말 타고 내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일상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방심하기 쉬운데요.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시리타 라이트와 빌리 프리스턴의 목소리로 듣는 With You, I'm Born Again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fort me through all this madness.